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 타점을 잡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죠. 추세를 길게 보면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에서는 하락을 하는 것 같아서 매도를 보고 싶지만 갑자기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움직임에 또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도를 볼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매수를 본다고 해도 이런 반등이 도대체 언제 나오냐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힘든 시점입니다. 그래도 짧게 거래를 한다면 이 와중에도 이제 매수 타점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일단 최근에는 제가 여기서 매수를 잡았습니다. 매수를 잡고 지금 팔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은 또 이렇게 추세를 봤을 때 저항을 받을 만한 위치에 왔기 때문인데, 매수를 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 움직임은 저점을 낮추고 반등을 보여주고, 저점을 낮추고 또 반등을 보여주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계단식 하락이죠.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보이게 되면 저점과 고점을 명확하게 낮추고 높이고 낮추고 높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서 어디서 매수를 받아야 될까? 계단식 하락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바닥을 한번 만들고 바닥을 그 다음 깨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전바닥에서 매수를 잡는 게 아니라 바닥이 깨질 때 매수를 잡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은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자,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이 직전 저점에서 지키는가 싶더니 한 번 더 저점을 낮췄죠. 이거를 크게 보면 계단식 하락이구나로 생각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낮췄더니 그 다음은 이만큼 반등을 보여줬죠. 이 반등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 있는 지점에서 저항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 다음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받는 게 좋은 타이밍이었고, 그 다음 이 상승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반 정도를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전부 매도를 하는 게 나은 시장이 됩니다. 계단식 하락이라고 판단한다면 이게 진짜 반등이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을 때 다시 내리는 경우에, 직전 저점에서 이 경우에서는 좀 큰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이 캔들 패턴으로 접근을 해보면 마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전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리는 움직임이 시작되니까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매도를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런 매물대에서는 이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 매도 힘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는 경우에서 타점을 주면서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또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한 번 더 또 저점을 낮추니까 매수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번 눌리는 이 움직임에서 버티고 그 다음 상승에 대해서 수익 구간 중인 거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큰 변동성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 만한 매수 타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은 애초에 내가 크게 먹을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계단식 하락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면 이건 계단식 하락이 아니라 찐반등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시작됐을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계단식 하락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직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간이나 그리고 뭐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의 특징은 강하게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그 힘이 꺾이게 되면 이제 이런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게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한번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보여주었으나 다시 한번 내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었으나 그것을 실패하니까 조금씩 흐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비교적 최근에 꽤 많이 나왔던 움직임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은 사실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구간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매도를 보기에도 너무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운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지금 포지션에 대해서는 일단 하락을 또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네, 이런 움직임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여기서 왜 저항을 받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또 짧게 봤을 때는 청산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면 여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기다리는 게 낫겠죠. 우리가 최근 시장을 보고 있는 관점은 계단식 하락이잖아요. 계단식 하락이기 때문에 이 계단식 하락은 직전 저점을 깬다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진다, 여기가 약 65,000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가 깨진다면 저는 이 구간도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가 깨지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생각해 보면서 반등해서 수익을 낼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때는 진짜 반등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까지 깨면서 지금 반등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한 번 더 이 시장을 흔들기 위해서 하락을 보여준다면 여기는 한 번 더 깨질 수 있어도 그 다음은 이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위험도가 낮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리고 거래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